삼성전자가 전형적인 이 모습이에요. 실적이랑 다 좋은데 주가가 1월 달에 이렇게 갔거든요. 대신증권의 강준호 책임님 모시고 또 500만 주주 종목이죠. 바로 삼성전자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책임님, 최근에 삼성전자가 사실 뭐 최근도 아니에요. 1월 달에 96,800원 찍고 맞습니다. 네. 그 뒤로 다른 종목은 사실 뭐 순환매를 돌면서 좀 오르긴 했는데 계속해서 부진했거든요. 맞습니다. 네. 보면은 2분기 실적도 근데 괜찮게 나왔고 굉장히 좋게 나왔죠. 3분기 실적도 괜찮게 나왔는데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런 실적에 비해서는 주가가 많이 저조했어요. 맞습니다. 네. 그 원인이 무엇일까요? 아무래도 시장이 좋았던 부분들은 이제 전체적인 시장이 좋았다기보다는 일부 업종들 순환매 돈 것도 맞고 또 미국 같은 경우에 이제 빅테크라고 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좋게 가면서 나스닥 중심으로 좀 좋았거든요. 네네. 그리고 또 이제 그동안 소외되었던 그 비정상의 정상화, 그러니까 경제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으로써 뭐 여행주라든지 소비주들이 좀 좋았던 부분이 있었는데 저는 이제 두 가지 원인이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매크로적인 부분이랑 또 개별적인 부분이 있는데 일단은 매크로적인 부분에서 1월 달에 고점을 찍고 나서 좀 행보 구간이 있었죠. 그건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봐요. 네네. 그 기간 조정이니까. 근데 그 이후에 2분기에는 실적이 좋으니까 올라가야 되는데 5월 달에 공교롭게 대만에서 코로나가 갑자기 확산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코로나가 대만은 좀 청정 지역이었거든요. 처음에 퍼졌다가 바로 잡았고 그렇죠. 네. 그동안 그 발생하지 않았었는데 코로나가 너무 많이 확산이 되면서 TSMC를 중심으로 하는 대만 각본 지수가 급락을 하게 됩니다. 그 여파로 국내 반도체 기업들도 동반으로 좀 빠지게 됐고요. 그리고 그런 이제 여파가 좀 지나가는 찰나에 7월 달에 있었던 게 중국의 테크 규제, 뭐 플랫폼 기업들을 중심으로 한 데이터 테크 규제, 그리고 지금 교육 테크, 또 그저께 나온 게임 관련된 이런 규제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아시아나 신흥 증시에서 지금 좀 많이 빠져나가게 됐어요. 이 부분이 좀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환율 관련된 부분인데 그 국내 환율이 이제 1110원, 20원대 머물고 있을 때는 국내 증시가 굉장히 좋게 반응을 했었는데 40원 넘어가면서부터 지금은 1150원을 저항선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 1150원까지 다가갈 때는 외국인들 자금이 인터넷 나오면서 굉장히 많은 그 매도 자금이 국내 시장에 좀 쏟아지게 됐고 당연히 시장의 그 대부분의 비중을 25% 이상의 삼성전자이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또 매도가 몰렸다는 걸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확실히 삼성전자는 개별 주식으로 보기보다는 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우리나라의 네. 그 대표하는 그런 대표 종목이다 보니까 맞습니다. 단순히 그런 개별적인 펀더멘탈 이슈도 물론 네네. 작용을 했지만 그런 매크로적인 네네. 그런 부분이 좀 많이 그런 것 작용했다고 같습니다. 볼 수도 있겠네요. 근데 이제 최근에 보면 약간 좀 반등하려고 기미가 좀 맞습니다. 보이고 네네. 있거든요. 근데 이제 또 하나 또 체크를 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그 사실 1분기부터 시작된 이슈이긴 한데 그 증권가에서 그 물론 증권사 계시지만 네. 증권가에서 이제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를 좀 하향하는 그런 움직임이 맞습니다. 최근에 좀 발생을 하고 있어요. 네네. 그러면서 이제 2분기 보통 이제 실적 나오고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맞습니다. 2분기 실적 나오고 이제 목표 주가 하향 조정한 증권사를 보니까 뭐 한 3곳 정도 되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약간 좀 주주분들이 불안해하실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사실 어떻게 해석하는 게 좋을까요? 솔직히 저도 오늘 나오면서 그 증권사 레포트들 다 뽑았거든요. 네네. 그래서 뭐 자료도 나중에 보여드리겠지만 대부분이 동결. 그리고 말씀하신 세 군데가 하향 의견을 했는데 네. 근데 그 수준이 하향 의견을 내신 의견들은 다 10만 원 이상대에 있었다가 10만 원이나 9만 5천 원을 하향을 한 거고 동결 같은 경우에는 이제 9만 5천 원이나 10만 원이거든요. 지금 주가 기준으로 했을 때도 한 20% 정도 업사이드가 있는 거고 과거에 이제 선장률이 많이 올라가다가 좀 주춤한 부분이 있어서 둔화를 한 거고 그리고 보면은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대체로 주식이라는 거는 앞선 부분을 반영하는 경우가 크잖아요. 그쵸. 근데 한 삼성전자는 2분기 이후에 실적을 지금 주가에 많이 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2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고 3분기도 더 좋게 나올 거고 사상 최대 실적이 나올 거거든요. 근데 이 재무제표를 보면 예상치를 보면 4분기는 약간 둔화하는 걸로 나와요. 마이너스로. 그러다 보니까 4분기에 그런 둔화 우려 그걸 또 그냥 지금 현상으로 나타나면 2분기에 기업들이 재고가 없다 보니까 네네. 반도체 주문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그런 주문 물량들을 2분기에 다 몰라봤다 보니까 2분기 실적이 뻥 튀었고 이익도 많이 늘었고 근데 이 기업들이 재고가 많이 축적되어 있어서 하반기에는 좀 주문량이 또 떨어지는 거 아니냐 하는 우려가 지금 주가에 좀 많이 반영이 됐던 것 같고 근데 이제 다시 나오는 부분이 2분기에 하면서 어저께 뉴스가 나왔죠. 인텔 제치고 처음으로 1등 반도체 1등 네네네. 매출 찍었다 뭐 이런 뉴스들 또 환율이 1150원에서 좀 이탈 나오면서 1140원대 되면서 매수가 또 유입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이제 어제 오늘 삼성전자가 좀 많이 반등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전형적인 이 모습이에요. 실적이랑 다 좋은데 주가가 1월 달에 이렇게 갔거든요. 그리고 그냥 이
어떻게 보면 다시 여기로 키 맞추기 온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 기간 동안 못 가니까 네. 못 기다린 거죠. 그래서 최근에 좀 빠졌던 거고. 아, 그러니까 이제 예. 다시 잠시만. 그래서 그 부분이 안전마진이 된 거고. 그 사실 그 뭐냐, 그 파란색, 그러니까 강아지. 네. 강아지 표시가 결과적으로 삼성전자 주가고, 주가고, 예. 그 다음에 저 빨간색 실적. 선. 저게 예. 이제 실적인 거죠. 예, 기업의 가치. 주인이 이제 강아지랑 같이 나왔는데 맞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그게 이제 가치인 거고. 네네. 그러니까 연초에 갑자기 수급이 몰리면서 강아지가 막 뛰쳐나간 거예요. 혼자 주가가. 막 이렇게 신나가지고 달려간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돌아보니까 주인이 한참 저기 있는 거죠. 그냥 기다린 거예요. 주인 올 때까지. 아, 예. 그러면서 지금 또 주인이 막 달려가는데 뒤에서 사람들이 막 뭐라고 하니까 그 웅성웅성하니까 좀 멈췄던 거죠. 강아지가 뒤에 있다가. 그러다가 이제 어제부터 다시 주인 따라서 올라가는 거라서. 그러면은 일단은 정리를 해보면 실적이 뭐 1, 2분기 잘 나왔고 뭐 3분기도 잘 나올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는 이제 그게 이제 약간 주문을 땡겨서 좀 몰라봤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4분기라든지 그 이후로는 좀 불투명하지 않냐. 네. 그 부분 때문에 사실 이게 좀 아킬레스 건이었다라고 이제 할 수가 있는데, 네. 근데 이제 다시 이제 반등을 하는 그런 이유를 보면 뭐 인텔을 제치고 1위 하는 네. 그런 부분도. 근데 약간 이건 약간 좀 과거 이슈인 것 같기도 하고. 그렇다면은 그 앞에 그 논리를 봤을 때는 4분기 이후는 좀 불투명하고 네. 볼 곳이 없는데 이런 상황에서 좀 삼성전자를 그래도 좀 투자하는 게 과연 좀 좋을런지 아니면은 뭐 만약에 투자한다라고 한다면 뭐 긍정적인 포인트들 이런 것들 뭐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두 가지를 또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하나는 그 주주환원 정책을 발표를 했어요. 올해 초에 아, 네. 1월 28일 날 발표를 했는데 네. 삼성 같은 경우에는 주주환원 정책을 3년 단위로 발표를 합니다. 네. 그래서 앞서 2018년부터 18, 19, 20년도에 9.6조 배당을 발표를 했었고 이번 21년 1월 28일 날 발표한 주주환원 정책을 보면 9.8조로 9.6조에서 9.8조로 배당을 확대하겠다라고 했고 네. 그리고 나서 또 하나 한 게 4월 20일 날 특별 배당이 나왔어요. 네네. 한 주당 1,500원 정도가 나왔는데 그쵸, 그쵸. 이 부분은 이제 그동안에 이 이익연금 중에서 일부를 내겠다고 한 건데 여기서 늘어난 그 배당금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다음 코멘트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면서 한 코멘트가 이익 이익연금의 50%를 배당금으로 조기 환원하겠다.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했거든요. 네네네. 근데 지금 보시면 이익이 늘어나고 있고 이익 이익연금이 그전에는 한 20조 수준이었는데 앞으로 26조, 뭐 40조까지 쌓여나가거든요. 그럼 배당금이 지금은 주당 한 1,400원 정도로 나오고 있지만 또 이런 특별 배당이 바로 단계에 나올 수도 있고 또 추가적으로 배당이 늘어날 수도 있고 또 하나 생각을 해보면 이제 작년에 이건희 회장님께서 돌아가셨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이제 이재용 부장을 비롯해서 가족이 이제 내야 되는 상속세가 한 주식만 보면 한 11조 6천억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10조가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걸 연부연납을 하면 6년에 걸쳐서 나와내니까 네네네. 한 연간 2조 원 정도의 세금을 마련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뭐 급여로 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아무래도 배당이 좀 감당이 안 많이 되겠죠. 확대되는 네. 그런 좀 이슈가 있을 것 같고요. 아. 또 하나는 이제 뭐 다 아시겠지만 자동차 부분에 대한 반도체 수요가 지금 좀 쇼티지가 나와 있잖아요. 네네. 이 부분들이 지금 굉장히 단가를 올리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아무래도 실적이 올라가려면 Q가 올라가거나 P가 올라가야 되는데 네. 반도체 산업 같은 경우에는 Q와 P가 다 올라가고 있거든요. Q가 이제 판매량과 P가 그렇죠, 가격. 맞습니다. 네. Q가 양이고 네. P는 프라이스니까.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둘 다 좋아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잠깐의 이제 그 수요와 공급으로 인해서 어느 시기에는 쇼티지가 나오고 어느 시기에 좀 그 둔화될 수도 있긴 하지만 그 수요 자체는 많이 늘어날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계속 장기적으로 좀 좋지 않을까.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그런 매크로적인 이슈 때문에 빠질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삼성전자의 사업 부분이나 이런 반도체 자체만 보더라도 성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시장에서 우려하는 바는 메모리 쪽이 좀 네. 4분기 이후에 불투명하다. 맞습니다. 그 부분이 예. 우려할 부분이긴 한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주주 환원 정책 네. 그리고 그 비메모리 쪽 그쪽 맞습니다. 관련해서 쇼티지가 일어나기 때문에 가격을 올릴 수 있는 맞습니다. 그런 모멘텀이 예. 있다. 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주주 환원 정책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그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원래는 한 2017년도였나요? 그때 네. 이제 그 3년에 한 번씩 그 주주 환원 정책을 해서 맞습니다. 낸다라고 했는데 네네. 요번 같은 경우는 1년 단위로 그럼 바뀐 건가요? 아니요, 이번에도 21, 22, 23년 3개년에 9.8조 원씩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차이점은 이익이익연금을 확인해서 계속 확인하게 하겠다. 그리고 연간 단위로? 연간 단위로 수시로 확인하게 수시로, 하겠다고 수시로. 하고 네네. 그게 50%가 이제 재원인데 네. 그 이상을 초과하게 되면 지금 이번에 한 거는 3년 동안의 잉여현금을 아, 네네네. 그 주주환원 정책을 한 건데 뭐 과거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자사주 매입도 했었고 네. 또 그걸 또 소각도 했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주주환원 정책을 계속 펼칠 수 있도록 하겠다. 아무래도 지금 그 글로벌 트렌드가 특히나 이제 블랙록이 딱 얘기를 했는데 ESG 등급이 낮은 기업은 네. 투자 자금을 빼겠다고 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글로벌 기업들이
기술이랑 또 글로벌 자금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이 ESG 등급을 올리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뭐 아시겠지만 삼성은 또 바이오로직스 이슈도 있고 또 이정부 회장이 지금 부재 중인 경우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 때문에 ESG 등급이 좀 낮은 상태거든요. 그러려면 이런 좀 그런 친환경이나 또 주주환원 원칙들을 잘 펼쳐야 ESG 등급이 올라가고 또 외부 자금이 많이 들어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했던 주주 환원 정책은 그때까지 이제 다 한 다음에 한꺼번에 몰아서 이제 나머지 특별 배당을 했는데 네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수시로 한다. 네.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상속세 이슈와도 좀 관련이 있는 그런 부분일 수도 있고. 보시면 19년도에 이제 분기 배당으로 바꿨거든요. 원래는 이제 반기 배당이라고 해서 1년에 2번 배당을 했었는데 삼성전자가 3개월마다 배당을 바꿨어요. 연간 배당 금액을 정해놓고 3개월마다 분할해서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번 같은 경우에도 1분기에 361원, 2분기에 361원 이렇게 분할해서 계속 나옵니다. 이게 결산을 하게 되면 결산하고 나서 또 추가 금액이 있으면 특별 배당 이렇게 했었는데 이 부분 말고도 뭐 아까 말씀드린 뭐 자사주 매입을 통한 자사주 소각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을 통해서 또 주주환원 정책이 펼쳐지지 않을까. 그리고 그렇게 결산을 통해서 주는 배당이 아니라 분기로 주다 보니까 분기 말에 계속 주식을 가지고 있어야 배당을 받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좀 더 단기적인 트레이딩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계속 삼성전자를 소유하게 되는 효과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미국 주식이나 그런 거 보면은 분기로 이렇게 배당하는 그런 기업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월 배당도 있고요. 네, 그렇죠. 네네. 그게 아무래도 좀 그런 쪽으로 삼성전자 역시 약간 주주환원 정책 포커스 차원에서 좀 따라간다 그렇게 이제 많은 개인분들이 삼성전자에 접근을 하셨기 때문에 좀 단기적인 움직임보다는 그런 기업의 큰 성장이나 또 계속적인 배당을 통해서 삼성전자가 성장하는 그 부분에서 단기적인 부분만 취하기 너무 아쉽잖아요. 어떻게 보면 국내에서 가장 큰 자산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또 많은 분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또 뭐 국민의 부를 또 증가하는 부분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좀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안 그래도 비메모리 반도체 쪽 말씀해 주셨는데 네네. 이거 우려되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네. 뭐냐면은 최근에 그 인텔의 팻 갤싱어라고 해서 원래 이제 이분이 그 인텔 30년 동안 또 사원 출신이시고 CTO도 하셨고 거기다가 이제 다른 회사 가 있다가 요번에 이제 다시 복귀를 하신 다음에 CEO로 복귀를 하셨죠. 그 다음에 26일 날 뭐 기술 전략 설명회 뭐 엑셀러레이티드에서 2024년부터 2나노 공정을 양산을 하고 2025년에는 1.8나노 공정에 들어간다. 지금 보면 이제 삼성이랑 TSMC 같은 경우는 5나노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인텔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쪽 미세화 공정에서 작년까지만 해도 좀 밀려서 소외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했는데 갑자기 이제 그 CTO 출신 그 CEO가 와가지고 우리 이제 이거 할 거다라고 이제 선언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장에서 약간 보기로는 TSMC보다는 삼성전자가 좀 위급한 거 아니냐 이렇게 우려하는 시각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아무래도 이제 될까요? 파운드리 시장 전체를 보면 TSMC가 55%로 과점 점유를 하고 있고 또 삼성은 이제 추격하는 입장이었는데 어떻게 보면 또 강력한 새로운 경쟁자가 나타나는 거죠. 그 인텔 같은 경우에는 이제 CPU 중심으로 했었는데 파운드까지 진출한다고 하니까 당연히 위협은 될 것 같고 우려가 좀 커질 것 같고 뉴스도 굉장히 대대적으로 나왔고 마침 또 삼성전자도 굉장히 많이 빠져가지고 좀 항상 그렇게 주가가 안 좋을 때 그런 뉴스 많이 나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뉴스를 기회로 샀으면 또 지금 좀 반등이 나왔을 텐데 저희도 좀 우려하는 부분이 있고 많이 좀 찾아도 받고 했거든요. 또 저희 애널리스트 분들께도 요청을 많이 들어서 답변을 받았는데 우려는 좀 크지 않을 것 같다. 좀 어떻게 보면은 인텔의 포부를 밝힌 거고 실제로 이제 인텔 같은 경우에는 10나노 공정을 하고 있고요. 한참 뒤처지긴 네, 한참 뒤쳐져 있고 이게 인텔이 얘기하는 거는 이제 이런 숫자 몇 나노로 하지 않겠다. 그냥 인텔 뭐 A6, A5 이렇게 숫자로 표현을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5나노 이하 미세 공정에 들어가게 되면 그 EUV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져요. 그게 익스트림 울트라 바이올렛이라고 해서 극 자외선을 쓰는 건데 뉴스가 많이 나와서 아시겠지만 이재용이 네덜란드 가서 왜 ASML 그 회장을 맡았다고 하잖아요. 그 회사가 네덜란드 회사인데 100%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EUV 장비. 오히려 이제 인텔의 이런 그 파운드리 진출에 대한 우려보다는 그 장비의 70%를 TSMC가 다 과점을 해버렸거든요. 이제 연간 만들 수 있는 게 제한이 있을 거니까 삼성이 그걸 많이 따와야 파운드리에 또 투자를 들어가는데 그 부분을 대부분이 그 TSMC가 가져가 버리니까 아무래도 그 부분이 좀 영향이 있어가지고 또 우려가 있는 거고 저는 오히려 인텔이 파운드리 진출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삼성에 대한 위협보다는 애플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생각을 해요.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애플이 인텔의 CPU를 쓰지 않고 자체 칩인 M1을 TSMC랑 협약해서 만들었거든요. 5나노 공정으로. 근데 그게 처음에는 인텔이 그 성능이 떨어진다라고 많이 그 언론 플레이를 했지만 실제 사용을 해보니까 에너지 효율도 좋고 발열도 더 적고 훨씬 더 좋은 거죠.
예. 그리고 그 부분이 단순하게 그냥 컴퓨터에만 끝 미친 게 아니라 이제 아이패드에 진출을 했고 또 이번에는 아이폰까지 도입을 한다는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어떻게 보면 CPU 또 GPU 그런 모바일 AP, CPU 같은 경우에는 인텔, 네네. 모바일 같은 경우에는 퀄컴 네. 이런 부분들이 다 지금 또 삼성의 엑시노스 이런 부분들이 애플의 M1이랑 경쟁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가장 큰 적은 좀 애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어떻게 보면 새로운 위험 요소는 애플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과거에는 사실 그 애플이나 뭐 등등 여러 가지 그 반도체 설계 업체들이 네. 인텔이 고객이었다라고 한다면 네네. 이제는 돌아서고 맞습니다. 자기네들이 자체적으로 맞습니다. 설계를 한 다음에 딴 외주로 맡기니까 네네. 그런 부분이 사실 인텔한테는 더 위협적이다. 솔직히 빅테크 중심으로 해서 뭐 엔비디아나 애플이나 굉장히 주가가 많이 좋았었는데 네. 퀄컴이 상반기 동안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냈거든요. 그 부분이 바로 애플이 발표한 나 이제 자체 칩을 쓰겠다라고 하면서부터 빠진 거거든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이 좀 우려가 되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삼성이 이번에 이제 엑시노스 2200을 만들게 되고 이 부분을 이제 그 ARM이랑 같이 기술 협약을 해서 만들게 되는데 이 부분이 잘 적용을 해야 삼성도 지금 보면은 지역에 따라서 유럽 쪽은 퀄컴 걸 쓰고 네. 그 외에는 이제 자체 개발한 엑시노스를 쓰는데 삼성도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 엑시노스 2200이 성공을 해서 전체적으로 엑시노스 2200을 통합을 하면 애플의 M1과 충분히 경쟁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사실 삼성이 비메모리 쪽이 네. 사원들만 있는 게 아니라 맞습니다. 설계도 네네. 하긴 하니까 네네. 그쪽도 좀 잘 지켜볼 필요가 그 부분을 있겠네요. 지금 키우려고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네네.